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포드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헨리 포드. 끝나지 않는 대화. 시작하며 시간을 거슬러 포드를 만나다. 우리는 1940년대의 어느 조용한 오후, 미시간 주 디어본의 한 서재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공장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예리하다. 그의 이름은 헨리 포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현대 사회의 풍경을 바꾼 혁명가이다. 안녕하세요, 포드 씨.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손짓했다. 앉으시오. 바쁘긴.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 일부, 꿈을 꾸는 소년, 그리고 젊은 기술자. 당신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래, 농장에서 일하는 건 싫었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도 의미 있었지만 내겐 기계가 더 흥미로웠지. 증기기관차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거대한 쇳덩이가 뿜어내는 힘과 속도라니.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어. 이런 힘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가셨군요. 맞아. 디트로이트는 꿈을 쫓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도시였지. 그곳에서 에디슨 조명 회사에 들어갔고 증기기관과 전기기술을 배우며 밤낮으로 연구했어. 낮에는 에디슨의 일을 하고 밤에는 내 창고에서 나만의 마차 없는 마차를 만들었지. 대화, 아내와의 약속. 당시 아내이신 클라라 부인이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온전히 지지해 주셨다고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클라라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네. 밤늦게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도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지. 한 번은 엔진 소음 때문에 이웃들이 항의하자 그녀가 직접 찾아가서 남편이 세상을 바꿀 기계를 만드는 중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런 그녀의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 마차 없는 마차가 바로 쿼드리사이클 과줄살구이군요. 당신의 첫 번째 자동차. 그래, 1896년 6월 4일 새벽이었지. 내 손으로 만든 기계가 덜컹거리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네. 나는 그 작은 기계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2부, T모델과 컨베이어 벨트, 혁명의 서막, 인터뷰, 자동차를 모두에게, 쿼드리사이클을 시작으로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맞아, 당시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네. 수공업으로 만들어져 너무 비쌌고 수리도 어려웠지. 나는 생각했어.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농부도 노동자도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혁신해야 했지. 그 결과가 바로 모델 T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셨고요.
모델 T는 내 철학의 정수였네. 단순하고 튼튼하며 수리하기 쉬워야 했지.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는 이 모델 T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 맡은 부품만 조립하도록 한 거야. 마치 도살장에서 소를 해체하는 방식을 역으로 적용했지. 분업과 흐름의 원리였어. 대화, 노동자와의 약속.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했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줘야만 그들 역시 내 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는 거야. 나의 노동자들이 나의 고객이 되는 거지. 게다가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었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지.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었네. 그렇다면 노동의 단순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갔다야, 물론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사람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기계는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단점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3부 성공의 그림자 그리고 고뇌하는 기업가 인터뷰 성공의 그림자 모델 T의 성공은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공은 양날의 검과 같지. 회사가 커질수록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어. 나는 오직 효율성과 최고의 품질만을 생각했네. 그래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싫어했고 경영진의 의견 충돌보다는 내 결단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음을 알게 되었어. 당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에드셀 앳소폴과의 갈등도 있었죠. 에드셀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네. 그는 디자인과 다양성을 중시했고 나는 오직 생산과 효율만을 고집했지. 나는 모델 T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시장은 변화하고 있었어.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쟁자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차를 내놓으며 포드를 위협했지. 나는 그때 내 고집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깨달았네. 에드셀의 의견을 더 경청했어야 했어. 대화. 새로운 도전과 후회. 모델 T의 생산을 중단하고 모델 A를 내놓았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을 텐데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는 없지. 모델 T는 나의 역작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처졌네. 나는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모델 A는 단순한 신형차가 아니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나의 선언이었네. 당신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한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네. 나는 내 길을 걸어갔을 뿐이고 그 길이 때로는 옳았고 때로는 틀렸지.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 나는 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자동차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바쳤지. 사부 유산을 남기고 시작하며 마지막 질문. 인터뷰의 시간이 끝을 향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다. 포드 씨, 당신은 자동차의 왕으로 불립니다.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네. 컨베이어 벨트도 $5 임금도 아니지. 내가 남긴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네. 먼 곳에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 말일세. 나는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네.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나의 가장 큰 유산이라네. 마치며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헨리 포드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혁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이름은 자동차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